우리 영공을 침해했다. 미사일 발사를 명령한다. 269명 탑승자 전원 사망. 대한민국 민간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비극적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냉전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40여 년, 소련이 붕괴되던 1991년까지 국제사회는 오랜 시간 긴장 상태를 이어가게 되죠. 직접적인 전면전을 하지 않았기에 냉전이라 불린 기간. 하지만 핵 개발이나 비밀리에 개발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첩보전 등 두 진영의 날카로운 대립이 극으로 치닫던 그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죠. 사할린 상공에서 사라진 비행기. 그곳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3년 8월 31일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기 위해 탑승한 246명의 승객과 23명의 승무원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007편 전보 여객기는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을 들른 후 서울을 향해 이륙합니다. 220도 선에 베델까지 직진하세요. GPS가 지금과 같이 민간에 허용되지 않던 시절. 이륙 후에는 기장이 항공교통관제장치의 지시를 받은 즉시 경유지들의 좌표를 찍어 자동으로 조종되도록 설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007편의 기장은 적절한 시간 내에 좌표를 입력해 자동 운항 설정을 하는 대신 나침반에 의존해 운항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대통령 전용 기장 출신의 베테랑 파일럿. 그의 예상치 못한 선택은 007편의 운명을 가르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죠. 앵커리지를 떠나 북태평양 상공을 지나기 시작한 대한항공 007편.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적인 항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륙 50분 후가 되자 항로를 23.3km나 이탈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430km까지 벗어나게 될 무렵 급기야 007편은 소련의 영공에 진입하게 되죠. 캄차카 반도, 군사시설이 집중된 소련 지역의 상공으로 들어온 항공기가 레이더에 잡히자 9월 1일 새벽 3시 12분 칼기 주변으로 소련 전투기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날도 인근에서는 보잉 707을 개조한 미군 정찰기가 활동하고 있었기에 외관이 비슷한 007편은 소련군을 긴장시키고 당시는 냉전이 지속되며 미군은 민항기로 위장한 정찰기를 이용해 소련 군사지역 정보 수집을 하고 방공 능력을 시험해보기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미군 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오면 격추해도 좋다. 캄차카 반도를 지나 일본 홋카이도 북쪽의 소련령인 사할린 섬 근처를 지나고 있던 그때 출동한 전투기 조종사는 칠흑같은 어둠 속 007편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007편은 소련 공군 전투기의 출격을 알아채지 못한 듯 도쿄 관제탑과 교신을 이어갑니다. 코리안에어 007 35,000피트로 상승 요청합니다. 007편이 갑자기 고도를 높이며 속도를 줄이자 소련군 지휘관은 미사일 발사를 명령합니다. 새벽 3시 26분 두 차례에 걸친 조준 발사, 민항기 인지 철저한 확인 절차와 계속된 경고 사격, 교신 등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죠. 명중! 목표물을 파괴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007편의 후미 부분을 명중시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기체가 갑자기 강화를 시작하자 기장과 부기장은 당황하게 되고 무슨 일이야? 기장님, 갑자기 작동이 안됩니다. 간압되고 있습니다. 피격 54초 뒤 급히 도쿄 관제소에 급강하를 통보하고 1만 피트 고도를 낮출 것을 요청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내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만 고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손상되고 기체는 빠른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하죠.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는 기장과 부기장의 노력으로 12분간 급격한 추락을 막았지만 더 이상은 역부족이었습니다. 3시 38분 007편은 고도 5,000m까지 급강하하다 사할린 서남쪽 모네론 섬 인근 해상에 추락하고 말죠. 그렇게 차디찬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항공기. 그리고 사건 이후 격추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소련. 민간 여객기를 소련 전투기가 공격해 격추시킨 사건이 전 세계의 속보로 알려지자 소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죠. 각국이 소련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지와 모스크바 취한 거부 등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자 결국 소련 정부는 5일 만에 격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랜 시간 미군의 정찰기를 민항기로 위장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죠.
게다가 추락한 항공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뒤 은폐하고 각국의 현장 탐색 작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소련 영해로의 출입은 아예 거부했죠. 대부분의 시신도 화물도 찾을 수 없는 상황. 1983년 9월, 소련 측은 희생자들의 신발과 옷가지를 넘겨줄 뿐이었습니다. 한미일 연합탐사팀은 추락지로 추정되는 공해상 주변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소련 정부는 유감만을 표명했을 뿐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군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던 GPS를 민간에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경우 전적으로 격추시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도 생기게 됩니다.